내가 지낼 방은 여기니? 가방 어디다 둘까? 그런데 어머니, 방이 꼭 필요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지금처럼 가게 뒷방에서 지내세요. 그게 어머니한테 제일 편하잖아요. 등기 왔습니다. 연대보증? 내가 언제?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이 오래도록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평온과 건강이 닿도록 제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1세 김지수는 오늘도 슈퍼 계산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좁은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이 슈퍼는 지순이 남편과 함께 시작한 곳이었죠. 그때가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지수는 이 가게를 혼자 지켜왔습니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물었지만 지순에게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흔적이 배어있는 공간이었고 남편과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진열대를 닦던 날, 처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던 날, 아들 도윤이가 어렸을 때 가게 한쪽에서 놀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이 공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뒤편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창고로 쓰려던 공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지순의 침실이 되어버렸죠. 방은 좁았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오래전에 색이 바래버렸고 천장 모서리에는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여름에는 후덥지근했으며 겨울에는 외풍이 스며들었습니다. 침대는 낡았고 이불은 해지고 누렇게 변했으며 옷장문은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 방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눅눅하고 불편한 공간이겠지만 지순에게는 그저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아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아들 도윤과 며느리 소라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 다 회사에 다니느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손주 하람이는 거의 매일 슈퍼 뒷방에서 지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하람이는 곧장 할머니 가게로 왔고 지수는 숙제를 봐주고 밥을 챙겨주며 하람이를 키웠습니다. 하람이가 어렸을 때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중에 우는 아이를 안고 뒷방을 빙빙 돌기도 했습니다. 밤새 보채는 하람이를 업고 가게 앞을 서성이던 날도 많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지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된 하람이지만 여전히 할머니 손을 타고 자랐습니다. 학원도 가지 않고 친구 집에도 가지 않고 하람이는 늘 할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하람이에게 밥을 차려주고 옷을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엄마 노릇도 할머니 노릇도 함께 했습니다. 지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더 힘들면 되지. 애들도 사느라 바쁜데 뭐. 도윤과 소라가 미안해하면 지수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지수는 뒷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으며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뻣뻣하게 굳어갔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에는 몸이 쑤셔서 깼습니다. 파스를 붙여도 소용없었고 약을 먹어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프다는 말 한마디가 자식들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가게를 비울 수도 없었고 하람이를 맡길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라가 하람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람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었고 지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고생이야. 우리 하람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지. 소라는 환하게 웃으며 하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소라의 목소리는 밝았고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어디까지나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소라가 지순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순이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지순이 얼마나 지쳐가는지, 몸이 얼마나 아픈지, 밤마다 얼마나 외로운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늘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았고, 소라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슈퍼 계산대 앞에서, 뒷방 침대 위에서, 하람이 옆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순을 보고 말했습니다. 참 자식 복이 많으시네요. 하지만 지수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자식 복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는 걸 지순 스스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이 아니라 의무였고 기쁨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하람이는 조금씩 자랐으며 지순의 허리는 더 굽어갔습니다. 슈퍼 손님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사장님,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제일 편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지수는 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고 누군가 끓여준 차를 마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할까봐, 짐이 될까봐 그저 참았습니다. 지수는 늘 참았습니다. 평생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뒷방에 혼자 앉아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도윤이가 어렸을 때 사진, 하람이 돌잔치 사진.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지순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순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순은 젊었고 건강했으며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지순은 늙었고 지쳤으며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사진첩을 덮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말은 소망이었지만 동시에 체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뒷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람이를 돌보고 저녁에 문을 닫고 뒷방에 돌아가 잠드는 하루.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하루. 지수는 그 반복이 끝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지수는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하람이는 뒷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도윤이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몰아쉬며 지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순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뛰어와? 도윤은 숨을 고르며 두 손으로 지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청약됐어. 강남 아파트 청약.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계산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계산기는 바닥에 떨어져 건전지가 튕겨나갔지만 지수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진짜냐? 강남 아파트라고? 지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신축 아파트예요. 방도 3개고 베란다도 넓고 정말 좋은 집이에요. 지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기 집을 갖게 되다니. 평생 전세로 살던 아들이 이제 자기 집 주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내가 드디어 내 집을 가지는구나.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동안 하람이 봐주셔서 제가 일할 수 있었잖아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일한 거지. 그때 소라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소라도 밝은 표정이었지만 도윤처럼 흥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차분하고 계산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됐다. 축하한다. 소라는 지순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지수는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소라는 잠시 도윤을 쳐다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잔금이요,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요. 지순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도윤은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절반이요. 절반이 모자라요.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절반이라니. 강남 아파트 잔금의 절반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은행 대출을 더 받아야 하나? 하지만 도윤 부부는 이미 대출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 소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대출 한도가 다 찼어요. 더 이상은 힘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집을 갖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한다니. 그때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동안 모아두신 돈 많으시잖아요. 지수는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시골집 하실 때 받으신 돈도 있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도 있고 적금도 오래 넣으셨잖아요. 그거 합치면 꽤 될 거예요.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돈을 소라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지수는 한 번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지순에게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혹시 아프면 병원비로 쓰고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생활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지수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 돈은 내가 그때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돈만 있으면 우리 집 살 수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지수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절실함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소라는 지순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저희만의 집이 아니에요. 어머니 집이기도 해요. 어머니도 우리랑 같이 강남에서 사시는 거예요. 지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강남 아파트에서? 소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방도 만들 거예요. 넓고 햇볕 잘 드는 방으로요. 지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산다니. 햇볕 잘 드는 방이 생긴다니. 더 이상 눅눅한 슈퍼 뒷방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우리랑 같이 새 아파트에서 살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소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집 생기고 어머니도 평생 처음으로 편하게 사는 거죠. 윈윈 아니에요? 지수는 고민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집을 갖는 것도 중요했고 자신도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솔깃했습니다. 소라는 지순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어머니도 주인이시고 저희도 주인이고 다 같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돈 쓰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수는 그 말에 설득되는 듯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집이라면 지순도 돈을 보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 기회 놓치면 저희 평생 집 못 살 것 같아요. 엄마만 믿을게요. 지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마. 도윤은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라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날 밤 소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출 연대보증 계약서였습니다. 소라는 그 서류를 꺼내 들여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거 뭐야? 소라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은행 서류.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서명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아무 설명도 필요 없을 거라고. 그저 몇 장의 서류에 사인만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고 시골집 매매 대금도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통장에서 빼내는 순간 지순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새 아파트에서 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자신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기뻤습니다. 지수는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오후 소라가 슈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라는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수는 계산대에서 일어나 소라를 맞이했습니다. 왔니? 무슨 일이야? 소라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잔금 보태주시는 부분 있잖아요.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네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소라는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입금 확인서예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돈을 보내주시는 거니까 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하대요.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는 작았고 용어는 어려웠습니다. 연대보증, 채무이행, 법적 책임 같은 단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했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져서 작은 글씨는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소라에게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소라는 서류를 받아들며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입금 확인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돈 주신다는 거 증명하는 서류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 사인만 하면 되는 거야? 소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랑 여기 두 군데만 사인해 주시면 돼요. 소라는 서류의 특정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며 펜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손은 서류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이라는 단어가 적힌 부분을, 채무책임이라는 문구가 적힌 부분을 소라의 손이 자연스럽게 가렸습니다. 지수는 소라가 가리킨 곳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여기만 쓰면 되는 거지? 소라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냥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소라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데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일 리 없잖아요. 게다가 이건 아들 집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지수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김지순. 또박또박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 사인을 마치자 소라는 재빨리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지수는 다시 펜을 들어 사인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에도 김지순이라고 적었습니다. 소라는 서류를 재빨리 챙기며 봉투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행 처리만 하면 돼요. 지수는 봉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거야? 잔금은 언제 내는데? 소라는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쯤 처리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수고했어. 소라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먼저 갈게요. 회사 가야 해서요. 소라는 가방을 들고 슈퍼를 나섰습니다. 지수는 소라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라가 나간 뒤 지수는 다시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새 아파트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곧 강남 아파트에 사는구나. 햇볕 잘 드는 방에서 지낼 수 있겠네. 지수는 상상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 더 이상 눅눅한 뒷방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는 삶. 지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편 소라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가방 속에는 지순의 서명이 담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지순이라는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소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은행에 제출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대출 심사도 통과할 것이고 잔금도 마련될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핸들을 잡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쉽네. 그날 저녁 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소라는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서명 받았어.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소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대출 서류야. 어머니가 연대보증 서시는 거. 도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대보증?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그런 거 부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소라는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우리 대출 한도 다 찼잖아. 어머니 이름 안 쓰면 집 못 사. 도윤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사인하신 거야? 소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출금 갚을 거잖아. 어머니한테 피해가는 일 없어. 그냥 형식적인 거야. 도윤은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내일 은행 가서 제출할 거야. 걱정하지 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곧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 불안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소라는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고령이신데 본인이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라는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세요. 서명은 직접 받았고요. 신분증 사본도 여기 있어요. 은행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소라는 은행을 나서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뒷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오늘 사인한 서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류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왜 소라가 손으로 가렸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서류를 챙겼는지.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나를 속이겠어. 괜한 걱정이야. 지수는 눈을 감으며 다시 새 아파트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수는 이사 날짜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 가요. 엄마도 그날 오세요.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짐은 많지 않으니까 금방 챙길 수 있어. 전화를 끊은 뒤 지수는 뒷방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공간을 떠나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수는 옷장을 열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슈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도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새집 구조 보여드릴게요. 도윤은 계산대 위에 도면을 펼쳤습니다. 지수는 신기한 듯 도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와, 정말 넓네. 거실이 이렇게 큰 거야? 도윤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네, 엄마. 거실이 30평 되고요. 방이 3개예요.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하람이 방이고. 도윤의 손가락이 도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방은 어디야?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지수는 고개를 숙여 그 부분을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지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순의 눈에 작은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도면 한쪽에 연필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드레스룸 겸 작업실. 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드레스룸? 작업실? 지수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이 도면을 재빨리 들어 올렸습니다. 아, 엄마. 이거 회사에 다시 가져가야 해서요. 지수는 손을 뻗었지만 도윤은 이미 도면을 둘둘 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방금 그게 뭐라고 쓰여 있었어? 드레스룸이라고? 도윤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초안이에요. 처음 계획이었던 거고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내 방이 맞는 거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지순을 피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면에 적힌 드레스룸 겸 작업실이라는 글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자신의 방이 없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소라가 분명히 내 방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지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사 날이 왔습니다. 지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상자 하나를 챙겼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물건들이었지만 새 집에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슈퍼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년을 지낸던 비좁고 눅눅한 뒷방과는 이제 작별하는 거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지수는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지수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층짜리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 깨끗한 외벽, 넓은 주차장. 지수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지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들고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라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표정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왔다. 짐은 이게 다야. 소라는 지수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지수는 현관을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바닥, 큰 창문.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좋네. 너희 잘됐다. 도윤이 거실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하람이도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지수는 하람이를 꼭 안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하람이 새 집이 마음에 드니? 하람이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방도 엄청 넓어. 지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 방은 어디니? 짐 좀 풀어야겠다. 그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와 도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 내 방이 어디냐고.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라는 지수 맞은편에 앉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소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방 배치가 좀 바뀌었어요.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뀌었다니? 무슨 소리야? 소라는 여전히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안방은 저희 부부가 쓰고 하람이가 둘째 방 쓰고 셋째 방은 작업실로 쓰기로 했어요.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내 방은? 소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편하신 데 계시면 돼요.
지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편하신 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소라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여기서 사시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지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편하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소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람이가 예민해서 밤의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어머니 계시면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저희도 출퇴근하느라 바쁘고요. 생활 패턴이 안 맞아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니?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슈퍼에서 지내시는 게 제일 편하시잖아요. 익숙하고 조용하고 그게 어머니 공간이죠.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슈퍼에서 계속 살라고?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방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니?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꼭 필요하세요? 꼭.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소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게에서 하람이 돌봐주셨잖아요. 앞으로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출퇴근하시면서 하람이만 잠깐씩 맡아주시면 되죠. 지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내주고 아들의 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 집에 방 한 칸 없다는 거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를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방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소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지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소라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방은 필요 없어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왜 돈을 냈니? 소라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투자하신 거죠. 나중에 집값 오르면 어머니 목도 있는 거고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자? 나는 여기서 살려고 돈을 낸 거야. 너희가 분명히 내 방 만들어준다고 했잖니. 소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처음 계획이었고요. 지금은 상황이 바뀐 거예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 돈으로 집 샀으면서? 소라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대출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 돈만으로 산 집 아니에요. 도윤은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도 이걸 알고 있었니? 도윤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집이 생각보다 좁아서 지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집에 갈게. 소라는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돌아가셔서 편하게 쉬세요. 하람이는 내일부터 다시 맡아주시면 돼요. 지수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람이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지수는 억지로 웃으며 하람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가야 해. 할머니 집이 따로 있거든. 하람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 집이 여기 아니야? 지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로비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지순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순은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슈퍼로 가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사는 알아듣고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까와 똑같았지만 지순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 때는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돌아갈 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공간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좁고 눅눅한 뒷방, 낡은 침대, 색바랜 벽지. 지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평생을 모은 돈을 내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쉽게 돈을 준 걸까? 아니면 애초에 내 자리는 없었던 걸까? 지수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자신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지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하람이 오늘 학교 끝나면 가게로 보낼게요. 메시지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지수는 메시지에 답장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라는 전화했습니다. 지수는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도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하람이 어떡해요? 지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저희 일해야 하잖아요. 하람이 맡길 데가 없어요. 지수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구나. 내 방도 없으면서 내 돈만 받아놓고서.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건 지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파출부도 아니고 하원 도우미도 아니라고. 도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등기 우편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은행이었습니다. 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연대보증 안내. 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대보증? 내가 언제? 서류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채무자가 상환 불이행 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지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김지순이라는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지순의 머릿속에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소라가 서류를 가져왔던 날, 입금 확인서라고 말했던 날, 손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렸던 그날. 지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연대보증을 선 거였어.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는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대출 금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만약 도윤 부부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 책임이 지순에게 오는 거였습니다. 지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내줬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수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날 밤 지수는 서류를 펼쳐놓고 밤새 읽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지수는 연대보증인이었고 법적 책임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떨구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나는 내 이름을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지수는 옷을 갈아입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지순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수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하는데 정확히 설명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대출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네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직원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건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께서 대신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돈을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동등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지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줄 모르고 사인했어요. 며느리가 입금 확인서라고 했어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하지만 서명을 하신 이상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보증 책임 제외 신청이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은행이 동의하면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지수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도 그걸 할 수 있나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주채무자, 그러니까 아드님과 며느님의 동의가 필요하고 은행에서도 심사를 거쳐야 해요. 또 다른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주채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제출하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지수는 신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가족 간 문제라 어려우시겠지만 본인을 보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서는 지순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신청서를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그리고 빈칸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마지막으로 신청 이유를 적었습니다. 연대보증 계약 당시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보증 책임 면제를 신청합니다. 지수는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도윤과 소라의 동의만 받으면 됐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전화기를 들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뒤 도윤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시간 내서 좀 올 수 있니? 도윤은 조금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에 갈게요. 저녁이 되자 도윤과 소라가 함께 슈퍼로 찾아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수는 서류를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라. 도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증 책임 제외 신청서.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은행에 다녀왔어. 내가 연대보증을 섰다는 걸 알았다. 소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수는 손을 들어 소라의 말을 막았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 나는 연대보증이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어. 너희가 입금 확인서라고 했잖니.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지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명을 안 한 게 아니라 속인 거지. 소라는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대출금 잘 갚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피해 갈 일 없어요. 지수는 소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어. 소라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 곤란해요. 은행에서 다른 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하면 어떡해요? 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소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수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도와주는 거랑 이용당하는 건 달라. 나는 너희를 도우려고 내 돈을 냈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이용했어. 내 방도 없으면서 내 이름으로 빚을 떠안게 했잖아.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수는 서류를 다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면 여기 사인해라. 내가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 소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희가 은행에서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지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너희 인생의 뒷받침이 되어줄 수 없어. 소라는 화가 난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뭐라고 좀 하세요. 도윤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하람이 키우느라, 가게 지키느라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했어.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니? 내 돈만 받아놓고 내 방 하나 내주지 않았잖아. 도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행동으로 보여줘. 여기 사인해. 소라는 서류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한테 너무한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했잖아요. 지수는 웃었습니다. 모시고 산다고? 내 가방 하나 제대로 놓을 공간도 없는 곳으로 출퇴근하면서 하원 도우미나 시키면서. 소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심했어. 너희가 동의하든 안 하든 나는 내 이름을 지킬 거야. 은행에 신청서 낼 거고 법적으로 싸울 거야. 도윤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수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날 배신한 거야. 소라는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희도 어머니 없이 알아서 할게요. 하람이도 안 맡기고요. 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소라는 도윤의 팔을 잡아 끌며 슈퍼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뒤돌아보며 지순을 바라보았지만 소라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지수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지수는 서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누구의 뒷방도 누구의 도구도 아니야. 지수는 서리를 봉투에 넣고 내일 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수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검토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가슴 한편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당당하게 나선 거였습니다. 지수는 슈퍼로 돌아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고 지수는 계산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슈퍼 문이 벌컥 열리며 도윤과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지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증 책임을 빼셨대요. 은행에서 저희한테 연락 와서 알았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신청했어. 소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은행에서 지금 저희한테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도윤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정말 곤란해요. 추가 담보 못 구하면 대출 회수당할 수도 있어요. 지수는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지수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물어볼게.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했니?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편한 사람이었어. 돈 필요하면 달라고 하고 아이 맡길 때 필요하면 맡기고 그렇게 이용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지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니? 내 방도 없으면서 내 이름으로 빚을 떠안게 했잖아. 소라는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부족했고 어머니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지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이고 이용한 거잖아. 연대보증이 뭔지도 설명 안 하고 사인받았잖아. 소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 인생의 뒷방이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넘길 때마다 너희는 이번만이라고 했어. 하지만 이번은 없어. 나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책임졌어. 너희가 내 이름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 소라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불편하죠. 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불편해봐라. 지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하고, 내 돈 하나 쓰지 못하고, 오로지 너희만 생각하며 살았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당연하게 여겼어. 내가 아프든 말든, 힘들든 말든 신경도 안 썼어. 도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너희는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소라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희가 망하기를 바라세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하라는 게 아니야.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야. 내 이름에 기대지 말고, 내 돈에 의지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도윤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수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내가 없어도 너희가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소라는 도윤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가요, 오빠. 이렇게 해서는 안 통해요. 도윤은 지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이야. 도윤은 일어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소라는 문을 열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윤도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지수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로워졌어. 누구의 뒷받침도 누구의 도구도 아니야. 지수는 눈을 감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슈퍼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골집은 팔았지만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물건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도윤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하람이가 준 선물. 지수는 그것들을 상자에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방은 텅 비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뒷방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가둬뒀던 이 공간을 떠나는 게 아쉬우면서도 후련했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들고 슈퍼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자신만의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골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푸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지수는 작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거였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시골에 도착한 지수는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단층 집이었지만 마당이 있었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지수는 짐을 풀며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하니 아늑했습니다. 지수는 마당에 나가 흙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흙이었습니다. 여기서 꽃이라도 심어볼까? 지수는 작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꽃을 심고 차를 마시고 그렇게 살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지수는 집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웃들은 친절했고 지순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순은 장을 보러 가고 마당에 꽃씨를 심고 저녁에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지순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 지순은 그 시간이 낯설면서도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순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람이야? 하람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 나 하람이야. 지순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람아, 잘 지냈어? 하람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그런데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좀 조용해.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용한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람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목소리가 그리워.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도 하람이가 보고 싶어? 그런데 이제 할머니는 하람이를 매일 돌보지는 않을 거야. 하람이는 조금 실망한 듯 물었습니다. 왜? 지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하거든. 하지만 하람이가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하면 돼. 하람이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 자주 전화해도 돼?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하람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할머니, 나 할머니 보러 갈 수 있어?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람이는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와, 진짜? 기대할게. 지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지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니?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를 당연하게 여긴 게 잘못이었어요.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힘든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지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야. 도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저희에게 편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지수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언젠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도윤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도윤은 덧붙였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지수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잘 지내거라. 전화를 끊고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마당으로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꽃씨를 심은 자리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새싹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다시 시작이야. 지수는 자신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고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고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수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이웃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아드님이랑은 연락하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전화해요. 손주도 전화하고요. 이웃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좋으시겠어요. 지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족이지만 이제는 거리를 두고 지내요.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이웃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힘들어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웃 할머니는 지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숨 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뒷방도 아니고 육아 도우미도 아니야. 나도 내 자리에서 살아. 지수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따뜻하게 지순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지순으로서 71세 김지순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셨고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하람이가 전화하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도윤이 안부를 물으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았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수는 행복했습니다.